이제 우리 58쪽 오단어는 2차 방정식이고 체크해야지 뭐 없어. 우리 2차 방정식은 중3 때부터 했으니까 우리 유형 1번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것처럼 우리 394 395 그 다음에 396도 사실 마찬가지고 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연산을 풀어보면 2차 방정식이 생기겠네. 그래서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첫 번째로 인수분해하면 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에 넣으면 되고 그렇게 푸는 거는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푸는 거 2차 방정식을 푸는 걸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397 같은 거라고 397 뭐냐면 개수가 루트 2 빼기 1 x제곱 빼기 3 빼기 루트 2의 x 플러스 루트 2는 0 이렇게 개수가 무리수나 또는 i 허수 복소수 형태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라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동욱이 이거 어떻게 풀어? 우리 2차 상황식의 인수분해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우리 중3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그러면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1, 1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2, 1 이렇게 가세 더해서 마3이 돼야 되니까 마 이렇게 인수분해 했잖아. 그래서 얘도 곱해서 얘가 되는 숫자랑 가세에서 가운데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면 쉽지 않다고.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면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 있는 숫자를 뭐 곱해서 얘가 되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0이니까 여기다가 뭔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면 가세에서 가운데를 만들기가 더 편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 곱하고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 곱하고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유리와 하듯이 이렇게 곱하면 얘가 합차니까 앞에가 되고 2 빼기 1 하니까 그냥 x제곱이 되네. 빼기 그 다음에 요걸 전개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2루트 2 그 다음에 얼마? 3 빼기니까 1 x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일부러 전개를 안해. 왜냐면 둘이 곱할 거니까 어차피 이게 둘이 곱해서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1, 1이잖아 무조건. 둘이 곱해서 가운데 있는 거를 더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루트 2하고 루트 2 플러스 1 그대로네. 그럼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니까 둘이 더하면 2 루트 2 2 루트 2 플러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다 붙이면 되네. 그래서 이제 써보면 이게 x고 뭐 쓸 필요는 없고 어차피 해를 구할 거니까 이거 분의 이거 그러니까 x는 루트 2 또는 x는 루트 2 플러스 1 이게 해네. 그리고 뭐 버렸어? 알파 빼기로 했다. 큰 거에서 한거 빼놨으니까 1.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고등학교에 위에 세 문제는 뭐 안 나와. 중3 때 한 거라. 다음 한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이다 K다 그러면 대입하면 그 식이 성립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미정계수를 넣어주고 그 미정계수를 풀어라 라는 그런 문제랑 또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398번을 보면 한근식의 개념하고 짬뽕 해놨어. kx의 제곱 ax
K 플러스 1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못 풀어. 개수들이 다 미정계수라서 못 푸는데 밑줄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 거기다 밑줄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X는 1이 일단 근이어야 돼. 근이다 해이다 우리 대입하면 그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대입을 하면 K A K 플러스 1 B가 0이 나와야 되고 이 식을 만족하면 근이 1인 거야. 자, 근이 1이면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고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이 식이 나왔고 이 식이 성립하면 근이 1인 건데 이 식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고 K에 관한 항등식은 어떻게 풀었냐면 K에 관하여 내림차수로 정리 B 플러스 1에 K A 플러스 B는 여기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K 값이 뭐가 오더라도 항상 성립하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이고 A는 보호받으니까 1이고 선수기선 넓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99 미정계수 하나면 1 놓고 다른 거 구하면 되고 다음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 자 우리 400번 같은 게 x제곱 빼기 ax 플러스 2 루트 3은 0이 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 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우리가 왜 이 근이 나왔냐면 근의 공식이 넣었으니까 이 근이 나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거는 뭐 해야 돼? 선생님 뭐 해야 돼?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거는 뭐 해야 되냐고? 1 마이너스 루트 3 해야지. 근데 얘네들이 두 개의 근이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얘는 모르더라도 얘를 아니까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는데 곱. 자, 두 근을 곱하면 얼마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1 빼기 3 하면 마이네. 두 근의 곱이 마이가 나와야 되는데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 루트 3이 나왔네. 이렇게 어째? 다르지.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런 큰 짝꿍이 되는 근을 갖는다 라는 거를 우리가 써먹어서 뭔가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근과계사 관계가 중학교 때는 없어져서 고등학교 넘어와서 뭐 이렇게 하는데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인 게 맞아. 어쩔 때 그러냐면 외워야 돼. 계수가 유리수일 때 계수가 유리수일 때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야. 우리가 이런 거를 켤레근이라고 했어. 켤레근. 계수가 유리수일 때 켤레근을 갖는 거야. 루트 있는 거. 물론 여기 1 플러스 예를 들어서 2i 그럼 1 마이너스 2i 얘네들도 켤레근이요. 그럼 어쩔 때 켤레근을 갖냐? 얘는 계수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얘보다 한 단계 낮은 거 루트 무리수 유리수 앞에 있는 거 뭐 실수 그러니까 계수가 실수일 때는 꼭 얘가 근이라고 해서 얘가 근인 게 아니라고. 얘도 복소수잖아 지금. 그거의 밑에 단계 계수가 실수해야지 얘가 근이면 얘가 근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얘는 이미 계수가 뭐야? 루트 무리수, 즉 실수 범위잖아. 이미 계수 자체가 실수 범위라서 얘가 큰이다 그래서 얘가 큰인 게 아니라고. 항상 켤레근을 갖는 게 아니야. 여기에 숫자로 되어 있어야지. 다른 숫자.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이 계수의 범위에 따라서 A, B가 유리수였으면 이게 B였어. 예를 들어서
AB가 유리수였으면 혈례근을 넣는 거고 AB가 유리수가 아니라 지금 그 위에 단계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잖아. 그 위에 단계면 1 플러스 루트 3이 큰이고 다른 게 큰일 수 있다고. 왜? 인수분해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x 빼기 알파 x 빼기 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큰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전개하면 계수가 뭐요? 다른 숫자 지금 루트가 나올 수 있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알아놔야 되는데 계수의 범위를 보고 얘가 큰이면 다른 거는 얘가 아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 얘가 큰이니까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A에 여기 빼기네. 1 플러스 루트 3 이 루트 3은 0에서 이 무리수하고 요 무리수가 똑같으려면 루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묶어서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하면 되네. 하나 알아주시고 다음 옆에 유형 3번.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이제 방정식부터 나오네.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 나중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나중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다항함수의 뭐 그래프.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한 어떤 식 형태가 나오고,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부터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뭐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다른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절대값만을 0으로 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 푼다라고 풀이법을 또 기억해야겠네. 절대값만을 0으로 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고 x 빼기가 0이 되려면 2. 그러면 이보다 큰 범위 하나, 이보다 작은 범위 하나. 첫 번째, x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다 뜸을 넣어. x가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다가 아무 데다 넣어도 뭐 상관없는데 보통은 시작하는 데다 넣는 거고 x가 이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가정하고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그러면 x제곱 얘가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1,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네. 그러면 요 범위에 있는 것만 골라야 되니까 x는 2가 해 있는 거고 요건 아니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얘보다 작은 데서 1 뺐으니까 음수면 부호하면 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x 빼기 그대로 나오면 되고 마이너스 4, 6, 1, 3, 2, 6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네. 여기 2가 없으니까 그냥 합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고 절대값을 0으로 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 푼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유형 4번 2차 방정식 활용 정확히 한 거지. 식 세워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그대형식 넣고 문제에서 원하는 x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하고 해보고 60쪽 2차 방정식의 큰의 판별은 중3 때 나왔지. 우리 큰의 판별해서 2차 방정식 ax의 제곱 bx 플러스는 0에 a는 0이 아니야지 이제 2차 방정식이고, 얘 큰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거의 값에 따라서 개수가 a, b, c일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에 따라서 얘가 루트라는 숫자를 하나는 더하고 빼 서로 달라져. 그 다음에 루트가 있으니까 실수인 근, 실근을 갖는 거고, 얘가 0이면 0을 더하나 빼나 똑같으니까 중복되게
중복된 건 중근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중3 때는 이 P의 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이 음수일 수 없으니까 해가 없다 그랬어. 그것만 차이지. 자, P의 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고, P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이면 중복된 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중3 때는 해가 없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루트 안이 음수여도 된다. 루트 안이 음수면 무슨 수가 되는 거? 허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에 따라서 얘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 중근, 얘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보통은 판별식 D, 영어지 D, 뭐 늘어나는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짝수 판별식, 짝수 공식 안에 들어있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판별식은 항상 판별식 값보다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D다라고 쓰고, 그 값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계산을 하네. 개수, B의 개수가 짝수일 때 짝수 판별식을 써야 계산이 더 간단하다고. 그래서 근이 없다 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실근,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실근이라고.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가 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네. 그래서 지우고, 한번 배워서 알겠지만 일단 여기서 판별식을 써서 크다라든가 작다라든가 이런 부등식을 풀 때는 아직은 2차 형태인 부등식을 풀 수가 없어서 그 문자가 보통은 사라진다고. 그래서 1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우고 2차 부등식을 다 배웠을 때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충분히 낼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409번 태교 문제, 그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얼마나 크다. 근데 짝수가 아니네, 홀수네 P가.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 T는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4A1C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1차 부등식으로 나왔네. 이거 풀면 되는 거고, 저기 밑에 412번 x제곱 빼기 2의 k 빼기 a의 x. 또 개수가 이렇게 비정계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b는 0이고, 밑줄 어디다 밑줄 쳐야겠냐? 현석이 어디다 밑줄 쳐야겠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동글뱅이, 항상 중근 동글뱅이. 얘가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T가 0이면 중근을 가져.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돼. 판별식을 쓰려고 봤더니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T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근데 이 식이 문자가 K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어서 못 푸는데,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즉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 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K제곱 2AK A제곱 빼기 K제곱이니까 뭐 사라지고, 마마 플러스 6K 마이너스 K는 0이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K A제곱 빼기 0 해서 K 값 관계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항상 성립한다 해서 뭐 A, B 값 구하면 되는
되는 거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우리 판별식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는 2차 관련식을 사실은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숫자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근데 똑같은 2차 관련식을 똑같은 걸 똑같이 고등학교 때 당연히 안 하고 고등학교 때는 아까 개수가 이렇게 다르다든가 아니면 개수들이 문자로 되어 있는 형태 그런 2차 관련식을 푼다든가 활용한다든가 그거 가지고 지금 판별식을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니까 그렇게 연습하면 되고 개념은 똑같은 거지. 마찬가지 문자의 어떤 특정한 범위 개수가 문자의 1차 관련식의 형태를 판별해서 문자가 특정한 범위일 때 또 다른 어떤 2차 관련식의 근을 판별해봐라. 판별식 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만 413 x제곱 ax 300a는 0이 중근 중근 여기는 그냥 중근이면 판별식 t가 0이니까 a가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니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3a 0이고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 4, 12는 0 11, 6, 22 플러스 마이너스 a는 얼마요?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a는 2인데 a가 양수래 그럼 2네 밑에다가 2x의 제곱 2 넣으라고 2 마이너스 2x 2 넣으니까 3은 0 얘 판별식과 미분근을 판별해라. 자 61쪽에 또 문자가 있네. 문자가 있는데 삐리리가 2차식이 없으면 2차식 는 0 안에다는 2차식 그냥 2차식이 완전 제곱식 자 2차식이 완전 제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까지 써놓으면 뭐요? 2차식 얘는 2차식 는 0 여기까지 써놓으면 얘는 2차 방정식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면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개념에서는 똑같이 그냥 는 0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얘 방정식의 개념에서는 뭐요? 중근인 거고 그냥 2차식 즉 인수분해의 개념에서는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내가 어떤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판별식 t가 0이다 해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왜? 내 맘대로 는영 쓰고 는영 써버리면 돼. 그래서 416도 뭐 하면 된다? 판별식 t가 0이다 하면 된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 둘 셋 똑같으니까 해보시고 다음으로 유형 8번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있다가 이제 너네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중3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하지 말자 해서 빠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게 되는 거고 중학교 때 지금 이제 너네 3학년이니까 중학교 때 풀 심화 문제 이제 심화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근에 뭐 비율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근을 거꾸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걸 막 해야 되는데 그냥 객관식 주관식이면 근과 계수 관계 뭐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네 사실은. 자 2차 관계식의 근과 계수 관계가 뭐였냐면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0 여기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서 그 두 개의 근을 그냥 더해버리면 돼. 그게 식명이야. 두 개의 근을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데 우리 근과 계수 관계를 쓸 때는 이런 2차 관련식의 두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외우라고 그 옆에다 딱 써놔. 자 2차 관련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첫 번째
두근의 합은 동이 뭐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두근의 곱 a분의 c. 이게 두근의 곱. 세 번째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야. 근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알파 빼기 베타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두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야. 자, 두근의 차는 루트에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짝수 공식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보면 돼.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 이거 꼭 외워두라고. 이거 외워놓으면 훨씬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어.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61쪽에 위에 박스 옆에다 적어놓으면 되네. 61쪽에 위에 지금 근각계사 관계돼 있네. 그 다음에 이거는 외울 필요 없는데 사실 역수들의 합. 역수들의 합은 원래의 합이 마이너스 이놈분의 이놈이잖아. 역수들의 합은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요놈분의 요놈의 부호하면 돼. 마이너스 c분의 b. 이게 역수들의 합이고, 그 다음에 역수들의 곱. 역수들의 곱은 거꾸로 c분의 a 하면 되네. 이렇게. 뭐 이런 거를 구하라는 식이 많이 나오니까 바로 뭐 계산 안 하고 저걸 통분한다든가 이렇게 바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표 문제만 419번을 보면 419번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은 0 하면 두근의 합이 얼마냐? 녀석이 이 오래 걸릴 일이냐? 이놈분의 이놈의 부호만 되면 되지. 3 두근의 곱이 얼마? 1. 그러니까 합하고 곱을 알려준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합하고 곱 그러면 뭐가 떠올라? 곱셈 공식의 변형이 떠올라. 그래서 다시 공식 외워야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밑에 것들 다 똑같이 뭐 통분한다든가 해서 합곱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해보시고. 그래서 9번. 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또 어떤 식의 값을 구하는데 식이 423번 x제곱 빼기 2x 빼기 4는 0. 얘 두근의 합은 2고 두근의 곱은 마사다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근각에서 관계를 딱 쓰려고 했는데 밑에 식을 보니까 지우고 밑에 식을 보니까 어째? 2차로 되어 있고 뭔가 복잡해. 우리가 얘네들을 전개해서 이렇게 합하고 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뭐가 보인다고? 2차식이 보인다고. 2차식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뭐가 보여? 2차식 보인다고.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도 썩 없지만 결국 알파가 근이고 베타가 근이다 해서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4는 0. 요게 성립한다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를 바로 그냥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알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면 되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4를 만들면 돼. 그러면 플러스 5라고 쓰면 되네. 이렇게 써버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알파 제곱이
2알파 플러스 4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플러스 4를 뭐 대입해도 되고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3알파니까 마알파 플러스 4 프라이니까 플러스 5 똑같이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5 똑같은 원리로 그 다음에 이제 차수를 이렇게 낮춰놓고 전개하면 알파 베타 빼기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 그래서 여기다가 마사 놓고 2만 넣어서 산수 계산하시면 되네. 밑에 그게 뭐 분수냐 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진 거니까 그것도 해보시면 되고 오늘은 유형 10번까지입니다. 자 이제 2차 관련식의 근과계수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한번 구해볼 거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면 또 근과계수 관계 쭉 써먹는 거야. 다 13, 14 다 근과계수 관계 쭉 써먹는 건데 일단 오늘은 10번까지 할 테니까 계산하는 어떤 형태, 시계값 구하는 형태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근과계수 관계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하는 것까지만 똑같이 계속 활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과계수 관계가 중3 때는 이제 너네가 없어졌으니까 원래 중3 때도 이런 거 다 했는데 없어졌으니까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3학년 때는 숫자 가지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문자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427번이 x제곱 빼기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 빼기 얘 투분이 알파 베타 그래도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5를 만족시킨대. 그러면 원래는 지금 얘가 원하는 거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거라서 이거 구하고 요거 구해라 이 말이요. 그럼 여기서 두분의 합 이놈분의 이놈이 부호하니까 k 플러스 1 두분의 곱 이놈분의 이놈이니까 k 빼기 1 이렇게 합법으로 나타낸다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라 라는 건데 이게 뭐냐 그냥 두근의 차야 차 두근의 차를 제곱한 게 이거래. 그럼 아까 두근의 차 공식이 있었다고.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1분의 수나마나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였다고. 근데 얘를 제곱할 거니까 루트 사라지고 얘가 얼마나? 5다 해서 요 아래 것만 딱 풀어주면 되네. 그게 봐봐 보다시피 그냥 안에 들어있는 거야. 두근의 합이 뭐야? 얘잖아. 그러니까 k 플러스 1에 제곱 빼기 4에 두근의 곱 k 빼기 1 이게 5다 하고 식이 똑같게 나왔네. 그러니까 굳이 물론 효과 가능상 근과계수 관계를 써서 이렇게 풀어라는 의미인데 그냥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공식 그대로 써버리면 뭐 상관이 없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429 마지막으로 428은 적당하게 왼쪽에 있는 식을 합법으로 뭐 변형해서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29는 x제곱 3x 플러스 k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 3이고 알파 베타는 k네. 근데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7이래. 이걸 만드실 때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얘를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숫자를 우리가 3을 제곱하면 9잖아.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 9네. 어떤 숫자를 제곱할 때는 절대값 씌워서 제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다고. 어떤 숫자를 제곱하나 절대값 씌워서 제곱하나 똑같아. 그래서 뭐다? 얘 왼쪽에 있는 식을 제곱할 때 사실은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건데 그냥 얘는 뭐 할 수 있다?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고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고 절대값 씌워서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도 상관이 없다고. 이런 좀 실수의 성질을 좀 써먹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럼 얼마야? 9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의 절대값 k가 49네. 그럼 이거 넘어가니까 얼마요? 40이더라. 그러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k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 수 있네. 첫 번째 k가 양수일 거다. k가 양수면 그대로 넣으니까 얼마? 2k 빼기 2k가 41 수가 없지. 0k가 41 수가 없네. 그러면 무조건 k는 음수야 되구나. k가 음수면 마이너스 알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4k네. 그게 4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실수 k 값을 정했네. 좀 어렵기는 한데 왜냐면 너네가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거 실수의 성질 뭐 그냥 제곱하나 절대값에서 제곱하나 같다. 그러니까 절대값에서 제곱한 거를 그냥 제곱으로 바꾸고 절대값은 둘이 곱한 다음에 절대값으로 된다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형태는 아직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일단 포인트 저런 식으로 푼다. 그 다음에 절대값으로 제곱한 거를 저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런 걸 좀 기억하라고 먼저 풀어줬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유형 10번은 관계식 뭔가가 관계가 나오고 그거를 기본적인 틀에서는 합하고 곱이 주어진 거니까 이런 우리가 합하고 곱을 할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어떤 시계값을 구할 수 있다. 근데 그 시계값을 구하는 거는 숫자로 계산하는 거는 중학교 수준인 거고 고등학교 수준은 숫자로 계산하는 거는 기본 여기다 문자 미정계를 좀 넣어서 그게 뭔가가 되도록 해봐라 라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좀 나오니까 문자가 있는 상태에서 판별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근거계산 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원 자체는 이름이 2차 방정식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제 활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중학교 때는 숫자만 가지고 놀았던 거를 고등학교 때는 숫자 대신에 좀 문자 가지고 개념은 똑같으나 문자 가지고 어찌어찌해라 저찌어찌해라 거기다가 문자를 좀 많이 넣고 항등식 개념을 좀 짬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이 확장된 형태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문자가 있는 상태에서 판별식이라든가 근거계산 관계를 쓰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다양한 함수를 배워. 우리 대수에서 지수 함수 배우고 뭐 로그 함수도 배우고 삼각 함수도 배우고 함수라는 건 당연히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도 배우고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최대치도 구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방정식, 부등식 푸는 것도 하고 아무튼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어떤 함수들을 다 이제 다루고 그 함수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미분 접근 너네가 미적분이 테스트 다음이니까 미분 접근하는 게 이제 목표야.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새로운 함수들을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우니 얘네들을 치환할 거라고. 치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이렇게 2차 형태로 바뀌고 그 2차 형태를 는 0이다 라고 어떤 형태 이런 형태로 쓰면 방정식의 개념이 되는 거고 즉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를 풀다가 얘를 y는 이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시간에 배울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뭐 위치 관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얘가
크다, 뭐 적다 이렇게 보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 말이냐? 어떤 함수들을 치환력을 통해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로 다 바꿀 거라고. 또 차차 배우겠지만 너 배워서 알지만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나 2차 부등식은 그냥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요. 똑같은 거를 방정식의 개념으로 바라볼 거냐, 그래프의 개념으로 바라볼 거냐, 부등식, 뭐 그래프, 부등식도 이제 그래프로 생각하면 위에 있다 밑에 있다의 개념이고, 그냥 어떤 식 자체로 생각하면 크다 작다의 개념이니까. 아무튼 저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한단 말이야. 물론 치환하면 다른 함수가 되기도 해. 근데 아무튼 바꿔서 생각할 거라서 지금 배우는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6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부분을 하나 펼쳐서 여러 가지 방정식 하고, 그 다음에 8단원의 부등식, 연립부등식도 중학교 2학년 거였는데 올라온 거야. 그 다음에 9단원 2차 방정식, 연립2차 부등식 해서 한 단원이 딱 끝나잖아. 여기 9단원까지가, 9단원까지가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구구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숫자로서 풀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방정식 풀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방정식의 개념에 의해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도 정리를 한다든가, 거기서 값을 구한다든가, 이런 게 자유자재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구별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제 계속 내가 설명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아무튼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이 현상을 방정식으로 바라볼 건지 부등식으로 바라볼 건지 함수로 바라볼 건지 차이에 따라서 방정식으로 풀고 부등식으로 풀고 함수로 푸는 거지 사실은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구별하지 말아라. 다음, 아무튼 지금부터 5단원부터 쭉 나와. 아까 9단원이었냐? 9단원까지 나온 거는 9구단이라고. 9구단.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걸 못하면 앞으로 수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당연히 숫자로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숫자 말고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당연히 이 식을 정리한다든가 값을 구한다든가에 능수능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했으니까 그 중요성도 대충은 알 거고, 다시 복습할 때 정확하게 여기서 뭐 틀리고 산술산에 틀리고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와. 식 정리보다 식이 이제 점점 길어질 거란 말이야. 문자가 있으니까 복잡해지고. 근데 그거에서 산술산 틀리고 문자 잘못 쓰고 뭐 부호 잘못 보고 이런 게 안 된다든가, 방정식 못 풀고 부등식 못 풀고 함수에 뭐 이런 거 못하면 이제 답이 없어. 더 봐봐. 더 복잡하고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치환이 좋은 게 뭐냐면 복잡한 식이 간단히 되거나 차수가 높았던 게 차수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을 건데 그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못 풀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훨씬 더 어려운 함수들을, 더 복잡하고 어려운 함수들을 이렇게 바꿔서 풀 건데 이 바꿔놓은 걸 못 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공중수학 1의 방정식, 부등식, 함수 부분은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꾸 반복 숙달, 그냥 달달달 할 때까지 절대 실수, 뭐 산수식에서 틀렸어 이런 거 절대 없다고. 신중하게 부지런히 연습하시고 5단원부터 9단원을 잘해야 돼.